84번은 원가액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요소. 그래서 원가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3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조회사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는 공장이 있어. 그러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가. 근데 나는 취업했는데 우리 회사는 제조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원가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뭐뭐 있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건비. 인건비를 뭐라 그래요? 노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들이 이제 뭐 월급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 뭐 산재 관련된 거, 요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노무사한테 맡기시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 노무사 많이 쓰시냐면은 4대 보험에서 문제 생기는 회사들이 있어요. 4대 보험 신고 잘못해갖고 문제 생기는 회사들은 노무사 사무실에 맡기더라고요. 4대 보험 관련된 거. 그러면 뭐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걔네들이 신고를 도와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산재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에도 이제 노무사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노무사도 산재 담당하는데 1년에 한 장은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자니까. 그 다음에 8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이놈의 목이 날만 하면 또 가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공품이라고 쓰면 옆에다가 이렇게 쓰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짧은 걸로 쓸 거예요. 짧은 거 그러면 총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긴 거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 안 외워져요. 그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잘 안 외워지냐면 이게 어떤 말인지 아직 다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외워지는 건 아는데 시험 때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숙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디 갔냐? 2번이세요. 매출원가.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요거 구하잖아요. 매출원가.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배부하는 기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항상 요거 합니다. 공부 아니어도 배부라는 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죠. 나눌 때 제일 좋은 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명이 밥 먹었는데 3만원 나왔어.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 내요? 만원씩 내죠? 요게 배부잖아요. 뭐 배부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6번에는 기계니까 기계하고 관련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번 나오세요?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87번. 87번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총에다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총이냐 아니냐. 그래서 총 나오면은 긴 거 적으신다고요? 짧은 거 적으신다고요? 짧은 거.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를 컴퓨터가 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제 시험 때에는 컴퓨터가 안 도와주시니까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그래서 총이 80, 기초가 15, 기말이 20.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75만원 2번. 그 다음에 8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제조원가.
그 다음에 보시면 제조원가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500번대.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정해놨냐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시대는 다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분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계 잘한 걸 등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제조 원가 해놓고 여기 5로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대라 그래요? 500번대. 그래서 실무 가셨을 때 누가 옆에서 야 그거 500번대로 넣어 그러면 제조 원가로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800번대로 넣어 그러면 판관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5하고 8하고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자격증 취득하셔야 되는 분들은 목표는 하나예요.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89번부터 90번까지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거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풀 시간 드리고 아마 오늘 저기 실기 따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실기 좀 이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기 8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저도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무역회사 가게 되시면 요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수출. 그래서 수출은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일본으로 수출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산지국은 한국이 되는 거고 소비지국이 어디가 되는 거죠? 일본이 되는 거죠. 소비하는 나라가. 그러면 과세의 뜻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 세금 내지 말고 어디에다 세금 내라? 일본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부가가치세율 몇 프로죠? 10%죠. 제가 장담하는데 요번 정권은 아니고 한 두세 번 안에 부가가치세율 만질 겁니다. 지금 10%잖아요. 이거 올릴 거예요. 12%나 13%로 12%나 14%? 그 정도로 올릴 거예요. 근데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세금 많이 필요한데 거둘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쪽 만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는 이거 손 댈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맨날 나와요. 이거 손 대냐 안 되냐. 근데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두세 번, 늦어도 세네 번 안에는 저거 손 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수출하면 영세율이고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원칙. 그 다음에 90번 요건 좀 어려워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개인사업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라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영세업자예요. 그러면 영세하신 분들이니까 세금을 한 번만 내도 돼요. 왜냐면 한 번 내더라도 낼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내요. 두 번 신고해요. 1월 1일부터 6월 30. 요거를 1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걸 몇 기라 그래요? 2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는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고지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신고 안 하고 고지서를 날라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세요. 개인사업자라 그래요. 만약에 법인사업자면은 정답 1번이에요. 왜냐면 법인은 신고를 1년에 4번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1기 예정.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을 뭐라 그래요? 1기 확정.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예정.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 확정. 그리고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하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시는 거예요. 신고는. 그래서 3월에 끝났으면 4월 25,
6월에 끝났으면 7월 25 이렇게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인이었으면 1번이에요. 근데 개인이니까 몇 번이세요? 3번.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좀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일단 91번부터 98번까지만 먼저 좀 볼게요. 그거 91번부터 98번까지 32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거 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분계하실 때 그 계정 과목 명칭이 헷갈리시면은 여기에서 치세요. 여기는 이제 있냐 없냐 확인할 때는 여기서 치시는 게 좋아요. 일반 전표에서. 그 다음에 시험 문제처럼 자산부채 자본이 뭐냐 그럴 때는 여기에서 치시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똑같은 글씨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엔터를 좀 여러 번 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통신비야 그러면은요 이 통신비가 500번 대도 있고요. 여기 있구나. 600번 대도 있고 700번 대도 있고 몇 번도 있어요? 800번 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500번 대를 찾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5로 가거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F.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100번부터 돌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500번대를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0번대 찾을 때는 여기 판관비 누르면 800번대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누르고 컨트롤 F 누르면 안 나와요. 컨트롤 F가. 그래서 컨트롤 F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안 눌러져서 여기 안 눌러져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누르고 컨트롤 F에도 안 돼요. 그래서 컨트롤 F가 안 되면은 여기 안에를 꼭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찾으면은 좀 더 빠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요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쯤에 이제 기출문제 풀 건데 그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메인 매출 전표할 때는 여기 들어가서 보면서 하세요. 뭐 보면서 하시냐면 요 밑에 있잖아요. 유형. 네. 왜냐면 요런 게 좀 초반에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고 안 되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저희가 안 되고 헷갈리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시험 때까지는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까지는 해결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91번하고 92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는 요속도로 나가면은 내일 배웁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그때쯤 배울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결산. 그리고 제가 초반에 죄송하지만 결산 나오면 이 얘기 할 거예요. 어렵다. 어려워요. 그 대신 이걸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 버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이 못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나밖에 할 수 없으면 돈 많이 법니다. 근데 결산이 회계하는 사람 중에서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요거 할 수 있으면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저 초반에 취업할 때만 해도 그래도 직장 상사들이 일명 부하 직원을 키워준다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이고 직장 상사는 직장 상사입니다. 옛날처럼 뭐 나를 돌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커버리면 나를 내쫓을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요즘엔 좀 달라졌더라고요. 요거는 이날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마무리하는 건데 일단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9월 1일. 그리고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앞으로 날짜 계산하실 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암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9, 10, 11, 12에서 올해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왜 암산으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거 몇 개월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12월에서 9월을 빼. 그러면 몇 달 나와요? 3달 나오죠? 3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암산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암산으로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몇 개월 나와요? 4개월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총 6개월분이죠. 그러면 2달치는 내년입니다. 라고 날짜 계산이 돼야 돼요. 날짜로 나오면. 근데 이거 왜 날짜 계산해야 되냐면 6개월치를 줬대요. 근데 4개월치는 올해 거고 2달치는 언제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총 18만 원이죠? 그 다음에 6개월로 나누면 3만 원 나와요. 그러면 4개월이면은 12만 원. 2달이면 얼마예요? 6만 원. 그래서 이렇게 그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마감이라는 걸 할 때 요렇게 하거든요.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올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자산 계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내년 겁니다. 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조만간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9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지급.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요거는 아셔야 돼요. 미지급은 부채예요. 그리고 미지급 이자 비용은 없어요. 미지급 이자 비용은 없고 요거는 있어요. 미지급 비용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결산할 때 씁니다. 요거는 결산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계산 안 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분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그래서 비용의 증가,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의 감소. 제가 요거를 부채의 증가. 근데 거기 보시면 요거를 안 했대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비용은 줄어들고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뭐라 그러죠? 아껴 쓰라 그러죠. 그게 요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야 자본도 늘어나요. 그 다음에 부채 처리 안 했으니까 부채는 줄어듭니다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세요. 순이익이 적어진다가 아니고 많아진다인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문제 나오면 어렵다고. 근데 왜 어렵냐면 나올 때마다 분계가 계속 바뀌어요. 똑같은 분계로 나오면 외워버리면 땡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나올 때마다 분계가 좀 바뀌어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영향을 미치는 게 순이익이 적어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면? 아니죠. 순이익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잠시만요. 아이고 답 잘못 불러드렸구나. 3번이에요. 예, 여기에다 맞게 써놓고서 예, 이익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제가 답 잘못 불러드렸어요. 앞에다가는 맞게 적어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93번은 저기 전표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3전표 씁니다. 그래서 돈 나가면 출금전표, 돈 들어오면 입금전표, 이도저도 아니면 대체전표. 그래서 출금전표는 돈 나갈 때, 입금전표는 돈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대체전표는 이도저도 아닐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 그래서 보시면 감가상각 분계가 이렇게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 B,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왜 내냐면요, 이 분계를 저희가 안 하고 컴퓨터가 해줘요. 그러니까 시험 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분계를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돈 없잖아요. 돈 없으면 무슨 전표요? 대체전표. 그 다음에 9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원래 제일 좋은 건 기억해서 푸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기억 안 나면 여기 가서 치세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F하고 무슨 금이요? 기부금. 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 또 써먹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분계한 다음에 자산증가 자산감소를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있어요. 얘가 자산인지 뭔지 모르겠어. 답은 맞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자주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분계가 오늘은 맞았지만 내일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다 뭐냐면은 증가감소를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연결되면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왜냐면 자본이 늘어났대. 그럼 무조건 대변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대부분 분들이 제 장담하는데 자격증 따시는 분들 100명 데려다 놓고 증가감소 분계 다 써보세요 그러면 다 못 써요. 답은 맞는데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답 맞추는 거에 너무 초점을 잡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답 맞추는 거에 초점 잡는 건 맞는데 어차피 증가감소만 되면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바로 잡기가 쉽죠. 참고로 저도 회사 다닐 때 분계 2번 틀렸다고 끌려가갖고 욕먹은 적 있어요. 근데 저 거기 다닌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그리고 차대변을 거꾸로 썼더라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분계 가르쳐줄까? 그래갖고 됐다고. 안 가르쳐줘도 된다고. 왜냐면 나중에 봤더니 차대변 거꾸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94번은 1번입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9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외상매입금이 딱 나오면 얘는 부채야. 근데 무슨 부채예요? 유동부채야. 왜냐면 몇 년 안에 갚을 거예요? 1년 안에. 요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면 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거 없어요. 부채가 많아졌네 그러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었네 그러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렇게 해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가는 외상 매입대금 지급액 있죠.
이거 부채의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네, 감소죠. 왜냐면 돈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기초 외상 매입금은 뭐예요? 부채의 증가 감소? 증가예요. 왜냐면 요게 작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게 올해 넘어온 겁니다. 네, 그리고 헷갈리시면 요건 요렇게 외우셔도 돼요. 기초는 무조건 증가고요. 기말은 무조건 감소예요. 왜 그러냐면 기초는 작년 게 넘어온 거고 기말은 올해 게 뭐 한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넘어왔으니까 1월 1일 날 많아지겠죠. 그리고 올해 줄어들어야 내년 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기초는 무조건 증가. 그다음에 기말은 무조건 감소 쪽으로 와야 돼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요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분계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보시면 단기 외상 매입액 요거는 어디 갔냐? 부채의 뭐예요? 증가. 그래서 결론은 30만원에서 70만원 더하고 50만원 빼면 50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겁니다. 답에 초점 잡지 마세요. 지금은 시험 볼 때까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험 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결과가 중요한 거고 시험 볼 때까지는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을 확률도 높아요. 그 다음에 96번은 우리 이거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리고 회사 가셔갖고는요 모르겠으면 컴퓨터한테 치세요. 컴퓨터에다가 매출원가 치면 매출원가 공식 치면 돌아다니는 내용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인터넷 들어가서 매출원가 공식 치는 순간 2년 동안 시험을 못 봐요. 왜냐면 컨닝하다 걸리면 2년 동안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외우고 계시면 돼요. 네, 제품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기말제품.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왜냐면 같은 쪽에 있으면 더하는 거고요. 반대쪽에 있으면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이거 많이 쓸 거예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거기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이 아니고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9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다 비용 처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얘는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고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본적 지출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하면 돈 벌고요. 내용 연수가 오래 쓰는 거거든요. 우리 오래 쓰면 돈 벌죠. 엘리베이터 있으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있으면 비싸죠. 용도 변경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지가 갑자기 주택지로 바뀌었어. 상업지로 바뀌었어.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자산으로 처리해라. 돈 벌 경우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돈 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유리창 깨졌어. 그래도 유리창 교체했어. 그러면 집값이 올라요? 아니죠. 그 다음에 페인트가 오래돼 갖고 페인트 칠했어. 집값이 올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요거 두 가지로 쓰시면 돼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9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타인 발행 수표.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빈 공간에다 적어주세요.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는 수표예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가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음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어음을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약속 어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속하는 겁니다. 뭐 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날짜 되면 뭐 주겠다? 돈 주겠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저기 99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